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서울에서 이제 반값 아파트 나올까입니다. 역시나 부동산 얘기인데 뭐 최근 사실 가장 관심이 큰 경제 뉴스가 바로 부동산인데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얘기인 거죠? 그렇죠. 원래 분양가 상한제가 올 4월에 예. 시작이 되려고 했었죠. 네. 지난 2007년부터 시행이 됐다가 예. 2008년 말에 세계 금융위기 터지고 부동산 집값이 거의 9년, 10년, 11년까지 완전히 바닥을 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유야무야 돼서 2015년께는 완전히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졌으니까 네. 원래는 4월인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늦춰졌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다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약 한 4년 7개월 만에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그러면 실시가 되면 네. 일단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분양가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분양가 상한제, 네. 분양가에 상한을 건다라는 겁니다. 예. 당국이 걸겠죠. 지금은 그 상한이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은 우회적으로 네. 보증을 끊었죠. 허그에서 예, 예. 보증 규제를 하면서 과도한 높은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증을 안 해줘서 네.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이 안 나오게 했는데 예. 이제는 더 전격적으로 분양가를 이제 상한을 걸게 되는 건데 예.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질 때 땅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다음에 1년에 2번씩 표준 건축비라는 것을 당국이 조사합니다. 네네. 이 정도의 건물을 질 땐 제곱미터당 얼마의 건축비가 드는지 예. 두 개가 비용이죠. 예. 여기에다가 가산 비용 혹은 건설사의 적정 마진들을 합쳐서 이러면 3.3 제곱미터당 평당 얼마의 분양가가 최대치다라고 상한을 하게 되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예측으로는 땅값이라든가 이게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네네. 현재 나오는 분양가 대비 비싼 곳에는 15%에서 20% 정도까지도 예. 분양가가 뚝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왜 하냐? 분양가가 뚝 떨어지니까 기존에 비싼 아파트들이 있고 이거 싸니까 이 실제로는 이렇게 쌌네. 예. 그러면서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게 이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죠. 하향 조정될 수 있나요? 근데 좀 여기서 우리가 좀 파악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원래 취지이긴 하죠. 네. 근데 지금처럼 좀 막대한 유동성이 돌아다니고 이 심리가 네. 굉장히 좀 부동산을 더 사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역효과도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우리는 싸게 분양이 돼서 원래 목적은 네네. 주변의 시세를 떨어뜨리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싸게 분양이 돼서 오히려 주변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낮은 분양가가 바로 시세로 쫓아가게 되는. 그럼 당첨된 사람들은 일명 세간에서 로또에 맞았다 해서 이제 로또 청약, 로또 분양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역효과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들이 이제 공급에 나서지 않는 겁니다. 선뜻. 예. 마진도 없고, 그러니까 재건축 이런 것도 지지부진해지게 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예. 공급에 대한 문제. 세 번째 역효과는 날림공사죠. 네네. 이게 이제 분양가가 낮으니까 건물을 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적어도 안전에 관련한 이런 것들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시공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또 쳐다봐야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지금 청약 시장 엄청 뜨거운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이 청약 시장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현재 같은 분위기에서는 청약 열기가 더 뜨거워지겠죠.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 데에서 네네. 또 알짜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당국에서는 이제 곧 부동산 공급 대책을 실은 원래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교하고 제대로 나와야 분양가 상한제하고 또 맞물려서 네. 또 요즘 나온 그 세금 규제와 맞물려서 다주택자들의 매물 압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 주쯤에 아마 공급 대책도 함께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오늘 사실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까지 좀 처리됐고 내일 본회의 처리 지금 예고돼 있거든요. 네. 이 분양가 상한제 임대차 3법까지 부동산 이건 좀 굉장히 큰 영향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8월 초 얘기했는데 당장 내일 통과시킬 거라고 하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월세 신고제는 큰 영향은 없지만 네. 임대차 3법 중에 두 개죠. 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네. 이 두 개가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2+2 그러니까 2년, 4년 계약에 네. 한 번 계약갱신 때에는 5% 이내로밖에 이제 상한을 두고 못 올리게 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거의 처음 가보는 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는 상당히 좀 변수가 많이 존재한다. 네. 게다가 이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아요, 이제. 과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법 시행을 뭐 내년 1월에 한다라고 하면 1월 이후부터 계약에 적용되느냐? 예. 그 전에 살았던 계약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느냐? 이제 이것도 내일 과연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제 네. 입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 예. 그래서 만약에 소급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세입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하죠. 예. 왜냐하면 쭉 가서 2년 2+2를 쓸 수 있고 네, 네. 이제 5%밖에 못 올리게 되니까 예. 그런 차원은 볼 수가 있을 텐데 또 반면에 집주인들은 또 이런저런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과거에는 하여튼 실시가 됐었고 지금 재개되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는 어쨌든 집값 잡고 이런 효과가 있긴 있었어요. 자세히 이제 우리가 처음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던 때가 2009년이었었습니다. 네네. 역대상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던 때는 1998년. 예. 그러니까 IMF 외환 위기 다음에는 뭐 단기 계약이 뭐 몇 개 물량 계약 중에서는 40% 정도까지 떨어진 채 네. 계약이 된 게 있었고요. 네네. 2009년 같은 경우에도 뭐 20% 넘게 급락한 매물이 나왔었는데 예, 예. 그때를 돌아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잡았다기보다는 세계 글로벌 예. 금융위기의 충격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부동산 버블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냥 두면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니까 예. 당국은 또 규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규제를 했는데 그 규제를 피해서 마치 두더지처럼 또 다른 곳에서 나오게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오면서 이제 계속 집값도 오르고 이제 전월세 값도 56주 정도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중위권 아파트라고 해서 가장 싼 거부터 예. 가장 비싼 거를 세웠을 때 뭐 중간이 뭐 8억이다, 9억이다, 이제 8억이다 뭐 얘기를 하는데 네. 싼 아파트 매물 중에서는 4억 원대도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소형 저가 매물도 예, 예. 또 자취를 또 아. 감추게 되는 그러니까 네네.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심리가 좀 부동산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아마도 또 이렇게 또 규제도 나오고 이제 내일 아마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임대차 뭐 3법도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얘기했으니까 청약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이제 혼자 해외 근무 때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던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네. 현재 1순위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과거 2년간 해당 지역에 살아야 되는 조건이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근데 해외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다 했는데 해외 근무가 늦어져서 그 2년이라는 걸 가장 기본적이고 못 채울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근데 최근에 뭐가 터졌냐? 코로나19가 터졌기 때문에 네. 이제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그런 해외 근무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이제 당국에서 파악을 해서 해외 근무자 같은 경우에 혼자 해외 근무를 했는데 반면에 같이 사는 부양 가족이 국내에서 청약에 과거 2년간 거주를 했다면 네. 이분의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한 이 해외 근무자에게도 1순위 자격을 준다라는 내용, 이 청약 변경 사항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부터 분양가 상한제 다시 시행이 되니까 앞으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계속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